자, 품목 유형별 시험 항목에 대해서 지금 제가 나열을 해놨는데요. 화장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토너를 의미해요. 토너 같은 경우에는 성상, 향치, 색상, pH, 점도, 굴절률, 이물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감과 그리고 pH기, 뭐 굴절기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 성적서를 받아서 보면은요. 뭐 성상이 뭐 약간의 불투명한 뭐 노란색의 뭐 액상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나 우리가 이렇게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형상으로 적고요. 그 다음에 향치는 뭐 약간의 특이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적거나 여러분들이 시험 성적서를 보시면 그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토너 살 때 뭐 약산성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pH, 그 다음에 점도는 그냥 물 타입인지 아니면 약간의 점도가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점도도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굴절률은 보통 우리가 투명하냐 약간 불투명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틀리죠. 근데 굴절률은 사실 우리가 시험 성적서에 잘 적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로션, 에센스, 크림, 폼, 팩, 파운데이션 이러한 그 에멀전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이라든지 요런 종류들은 뭐 성상이 어떤 형태고 색깔이 어떤지, 그 다음에 냄새는 있는지 없는지, pH는 어떤지, 그 다음에 점도에 따라서 우리가 로션, 크림으로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점도 같은 이러한 것들을 넣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 원료는 성상, 향치, pH, 이물질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빠진 거라고 하면 오일 종류, 우리가 바디 오일이라든지 페이스 오일 이런 것들, 오일은 pH를 측정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톡을 적어보세요. 대답이 없습니다. 자, pH가 수소 이온 농도를 의미하죠. 근데 수소가 어디 붙어 있어요? 물에 붙어 있잖아요. 물이 안 들어가 있으면 수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일에 수소가 없기 때문에 오일에 그 수소 이온 농도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일만 돼 있는 제품들은 pH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pH를 어떻게 조절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pH는 우리가 화장품 법에서도 보면 pH가 그 해당되지 않는 것은이라고 했을 때에 그 오일 제품은 해당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화장품에서 여러분들이 오일 제품을 할 때는 pH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성상, 향치 뭐 이러한 정도. 네. 그리고 뭐 보통 미생물이나 뭐 중금속 이러한 성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검사해서 시험 성적서로 만들고 있어요. 자, 시험 분류별 시험 기준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경시변화 시험이나 항원 안정성 시험 그리고 장기 보존 시험을 할 때 보면 검체가 우리가 경시변화는 벌크 제품이고 그 다음에 항원 안정성은 보통 벌크 제품을 하는데 신제품을 좀 많이 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장기 보존은 무조건 완제품을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시변화 같은 경우에는 벌크 제품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그 유통 과정상 얘가 시간이 변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면서 이 제품이 변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벌크 제품일 때 우리가 이 경시변화 시험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대부분 왜 화장품을 만들고 나면 한 2, 3일 정도 숙성한 뒤에 사용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에멀전이나 또는 뭐 점도를 내거나 이랬을 때 보면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뭐 벌크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계속 두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정도면은 실험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라는 그 실험 결과 판정서가 나오면 저희가 1차 포장을 해요. 그래서 화장품 용기에다가 담거든요. 그전에는 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보모로 점정을 풀었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점도가 더 심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잘 만들었어요. 근데 뭐 하루 이틀 지나서 분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pH 변화 때문에 물게 바뀐다든지
그러한 일이 생길 때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벌크 상태일 때 대부분 검사를 실시하는데 우리가 장기 보존 시험에서 보시면 완제품으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완제품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장기 보존 시험은 말 그대로 그냥 유통기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통기한 시험. 그래서 우리가 유통기한 시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유통하는 중간에 얘가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완제품 용기 자체가 유통기한이 2년 동안 지날 때까지 변하나 안 변하나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완제품 자체를 책판업자들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장기 보존 시험 내지는 그 화장품의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검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요, 이 장기 보존 시험하고 과속 시험이 그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시험과 화학 시험을 구분할 줄 아는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에 보시면은 장기 보존 시험과 가속 시험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 B에서는 가혹 시험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보시면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제일 처음에 외우실 때는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이 장기 보존 시험이 무엇인지, 가속 시험이 무엇인지, 가혹 시험과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글을 자세히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게 되면 말을 바꿨을 때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밑에 표에 보시면 이러한 시험을 실시할 때에 우리가 실시하는 그 조건 시간, 그 온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측정하는 주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하면 이거 머리통 다 뿌개지죠. 그죠? 이거 못 외워요. 그죠? 실험을 직접 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걸 외우기 싫어도 외우고 있는 상태인데 실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 숫자를 외우려고 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나는 수학하고 수학 전공자도 아닌데 숫자가 미친 듯이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그거 외워야 될 게 엄청 많은데 여기서부터 지금 숫자를 외우게 되면 머리가 부서지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앞에 있는 장기 보존, 가속, 가혹 이거 자체를 정의를 이해를 하면 뒤에는 깬또가 가능해요. 자, 장기 보존 시험을 일단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장기 보존 시험 하면 아까 제가 유통기한 시험이라고 했었죠? 유통기한 시험. 그래서 이 장기 보존 시험은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보존제가 계속 지역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존제에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요, 우리가 살균력도 가지고 있어서 세균이 안 생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도 안 생기는 진균력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 장기, 예를 들어서 대부분 화장품의 유통기한은 2년인데요. 그러면 장기 보존 시험을 실시하게 되면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검사를 하면은 화장품 못 팔죠. 만들어 놓고 다 썩어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기 보존 시험, 즉 유통기한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야가 썩나 안 썩나를 검사하는 그 시험 자체는 우리가 시간을 팍 줄여서 그 실험을 실시해요. 그래서 가속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 표에서 보시면은요. 장기 보존 시험은 실시하는 게 온도 자체가 보면은요. 자, 실온 보관 25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 습도는 60 플러스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30에서 35도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2도로 되어 있고, 상대 습도는 66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온도를 한번 보시면은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실험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4대 계절에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한여름에 집 안에 보관하는 온도를 보시면, 거의 30에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정도가 나와요. 실내, 우리가 집 안에 화장대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물론 춥지만 뭐 화장대 위 즉 안방을 뭐 냉장고 거치 해놓고 사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실온의 온도에 가까운 25 플러스 마이너스 2도에서 시험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보면 우리가 대부분 내 방안 온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25도에서 30도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화장대 위에서의 그러한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장기 보존 시험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그 다음에 가속시험은 장기보존시험의 기간을 줄여가지고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기보존시험은 보면 6개월 이상 실시를 해야 되고 만약에 6개월 이상 실시한다고 하면 6개월 동안에 화장품을 계속 못 팔고 있잖아요. 대부분 화장품은 유통기한이 2년이고 1년 안에 우리가 영업을 하지 못하면 유통기한이 1년 남아도 다 폐기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도 도매를 안 가져가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실시하고 처음 1년 동안은 3개월마다 장기 보존 시험을 실시를 하고 2년까지는 6개월마다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2년이 넘었으면 1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결론은 뭐냐면 거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대부분 회사들은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속시험은 장기보존시험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 자체를 좀 더 나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온도도 더 높게 책정을 하고요. 습도도 더 높게 만듭니다. 우리가 여기 3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4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에 습도는 75도, 그 습도가 10%나 더 올려놨죠. 온도도 10%나 더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25 플러스 마이너스 2도에서 상대 습도 60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가속시험은 이 대부분 요 온도에서 좀 많이 실시를 해요. 여름에 제일 많이 상하기 때문에 대부분 좀 최악의 조건에서 6개월 정도 실시를 하는 게 대부분 가속시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보존 시험과 가속 시험은 같은 시험인데 장기 보존보다도 날짜를 줄여서 우리가 실시하는 안정성 테스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혹 시험은 만약에 갈로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가혹 시험이라는 걸 맞춰야 되는데요. 얘는 맞출 수 있는 거는 사이클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 대부분 목욕탕 가면 냉탕 갔다 온탕 갔다 왔다 갔다 그러죠. 그죠? 화장품도 그거와 똑같은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도, 25도, 45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관하는 온도를 계속 바꾸습니다. 그래서 이 바꾸는 주기는 대부분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요. 뭐 하루 만에 이렇게 바꿀 때도 있고 또는 뭐 2, 3일 주기로 해서 바꾸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이클링을 시켜가지고 뭐 45도 갔다가 다시 15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 즉 화장품을 유통했을 때에 우리가 트럭이나 또는 컨테이너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시험이 바로 가혹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혹 시험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유통이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유통 가정상 발생할 수 있는 거. 글씨가 참 이뻐요. 자, 그 다음에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이라고 나오는데요.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은 뭐냐면 개봉이라는 말이 또 나왔네. 여러분들 좀 막 머리통 부사질라 그러죠. 그죠? 개봉 후 6개월, 개봉 후 사용 기간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나왔었는데 개봉 후 사용 기간은 개봉 후 뚜껑 열고 3개월, 뚜껑 열고 2개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 놓는 거를 우리가 개봉 후 사용 기간이라고 용어가 한번 나왔었고요. 지금 여기에 나왔는 개봉 후 안정성 시험, 즉 개봉 후 따까리 열고 안정성 시험, 분리가 일어나거나 썩지 않는 시험 이 뜻이에요. 즉 이 시험은 왜 실시할까요? 즉 여러분들이 항상 화장품을 사용할 때 보면 크림 뚜껑을 열고 세안을 한 뒤에 우리가 손가락 갖고 푹 찍어가지고 얼굴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 되면 또 손가락 갖고 푹 찍어가지고 얼굴에 바르고 실시하죠. 그죠? 그러한 똑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실시해요. 매일매일 뚜껑을 열고 손가락 갖고 푹푹푹 찍어서 바르는 이러한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게 바로 개봉 후 안정성 시험, 즉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비슷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서 똑같이 실시해 보는 것을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했는 게 지금 요 위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추가로 더 설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그 장기 보존 시험, 즉 유통기한 시험을 할 때 물리적 시험과 화학적 시험을 구분하는 게 여러분들 시험 틀리게 하려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장기 보존 시험에서 보면은 우리가 용기 적합성 시험이라는 거, 그리고 미생물은 당연히 들어가지. 아까 제가 썩는 게 장기 보존 시험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용기 적합성 시험도 장기 보존 시험에 들어갑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대부분 화장품 용기를 잘 모르는 책판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용기를 구입할 때 가격만 보고 구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품의 그 제조 만드는 회사에서는요, 가격만 보는 게 아니고 그 화장품의 분량부터 시작을 해서, 그 분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만들었을 때의 펌핑이나 스프레이가 뭐 고장률이 높다든지, 아니면은 그 용기에 이 용기와 화장품이 만나가지고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유래 물질이란 말 우리 그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내가 납을 쑤셔 넣는 게 아닌데 화장품에 납 성분이 튀어나오는 이러한 사태, 또는 용기에 붙어 있던 그러한 나쁜 그 물질들이 화장품과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용기가 화장품 내가 넣으려고 하는 제품과 뭐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도 해요. 그게 바로 용기 적합성 시험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통틀어서 크게 보면 안정성 시험에 해당이 되고요. 화장품이 변하면 안 되니까, 화장품이 처음 만들었을 때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변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조금 작게 보면 이제 유통기한에 관련되어 있는 장기 보존 시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냥 잘 안 외워지시는 분들은 제목과 제가 금방 얘기했던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그런 부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정성 시험 자료의 보존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죠? 0.5%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 5가지를 내가 반드시 외워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제가 숙제에다가 레티놀, 유도체와 그 다음에 아스코빅 애시드의 유도체에 대해서 내가 알아봐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이 토코페롤은 잘 사용하지 않고 토코페릴 아세테이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그 화장품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레티놀이나 또는 아스코빅 애시드를 썼는 화장품보다는 그 유도체를 사용한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 유도체는 여러분들이 원료를 알아보면은 원료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 레티놀과 이 아스코빅 애시드는 잘 변해요. 안정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성분 자체가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사용기간 끝나고도 1년 동안 더 보존하라라고 그 시험 자료 보존에 대해서 나왔었는데요. 근데 그나마 유래 물질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안정성이 좀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에서 좀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비타민C 유도체 같은 경우에는 pH 자체가 산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성이 다른 원료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보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글자가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오지가 않고 이러한 유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걸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코빅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비타민C에 관련되어 있는 유도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화박사에 지금 숙제 숙제 해오신 분들 보면 거의 다 굉장히 잘하셨고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지금 90% 이상 넘죠. 저는 저의 숙제를 20-30분 이상 안 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개무시를 하시던데 자꾸 개무시하시면 숙제를 안 내겠습니다. 숙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숙제를 왜 냈는지. 혼자서 조사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귀찮은 일이에요. 같이 할 때 해보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 따로 별도로 다시 또 조사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숙제를 냈는 부분이었었거든요. 뭐 초등학교 놀이하려고 제가 낸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비타민 A의 유도체가 어떤 게 있는지, 레틴이라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유도체에 해당됐었는데요. 우리가 뒤에 2단원에 가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유도체에 해당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게 가산화 화합물이라고 했는데 자꾸 가산화 수소라고 적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산화 화합물도
예, 알아두시고 화가 두 번 들어갔죠. 그죠? 가산화, 끊고 화합물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효모가 아니고 효소예요. 효소. 네, 효소도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겁니다. 자, 드디어 유효성에 대해서 나왔어요. 오늘은 유효성까지 할 거니까 지금 잠 오고 힘드신 분들 좀 참으시고요. 네, 못생긴 제 얼굴을 보면서 잠을 번뜩 깨야 되는데 오늘은 제 얼굴을 나오는 방법을 제가 까먹어버렸어요. 예, 안 나오네요. 오늘 얼굴 좀 크게 해서 잠깐 얘기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안 나와서 오늘은 답답하게 지면만 쳐다봐야지 되겠습니다. 잠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질문을 한번 볼까요? 교수님 목소리 또 들으니 감회가 교수님 실강 합격에 많은 도움 됐어요. 최고이건 합격하셨나요? 밀라탈리님, 나니님이 질문하셨네요. 교수님 이거는 화장품 쓰다가 급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화장품에 유통기한이 적혀 있고 개봉 후 사용기간이 적혀 있으면 유통기한 내에 개봉해서 사용해야 하나요? 당연하죠. 유통기한 내에 개봉해서 써야지 유통기한 넘어서까지는 못 쓰죠. 예를 들면 유통기한이 22년 12월 31일이고요. 개봉 후 사용기간이 3개월이면 22년 9월 1일까지는 오픈 사용되나요? 아, 이 말은 아니고요. 이 화장품을 개봉과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22년 12월 31일까지인데 개봉 후 3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보자. 9, 10, 11, 12 9, 10 왜 산수가 잘 안되지? 10, 11, 12 9월달부터 쓰기 시작해서 만약에 뭐 10월, 11월, 12월 이러면은 3개월 되잖아요. 네, 그때 개봉해서 3개월 안에 쓰는 거는 괜찮은데요. 만약에 내가 뭐 11월 달에 개봉했다 뭐 이러면은 전체 끝나는 날짜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아웃 끝이에요. 개봉 후 날짜와 상관없이 3개월 안쪽에 해당되잖아요. 자, 유효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효성은 화장품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뜻이에요. 물론 기능성 화장품을 뭐 이렇게 뭐 득해가지고 뭐 기능적으로 뭐 효과가 있다 이런 거일 수도 있고 판매하는 책판업자가 내 화장품 쓰면 얼굴 브라이트닝도 좋고요. 뭐 보습도 억수로 뛰어나요. 이러면은 브라이트닝과 보습력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도 사기치면 사기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을 파는 사람이 내 화장품은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내 화장품은 염색을 하면 갈색으로 나와요. 이렇게 팔았는데 난데없이 머리카락을 염색했는데 시커먼색으로 나온다든지 또는 화장품 분명히 바르면 하얘진다 해놔놓고 하얘지지도 않고 네, 이러한 기능이 다 유효성에 해당됩니다. 즉 효과가 있다. 유효성, 효과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유효성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표 안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죠.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미적, 심리적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자, 물리적인 거는 우리가 물리적, 화학적은 두 개를 묶어서 그냥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나 이런 데 보시면은 이 물리적 유효성은 안에 우리가 티타늄이나 징크 옥사이드가 한마디로 말해서 돌가루요, 돌가루. 이러한 돌가루가 들어있으면 뜨끔하게 백탁 현상이 일어나시 발리죠, 그죠?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할 때 보면은 우리가 산란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요소다. 뜨끔하게 발라가지고 그냥 흰색으로 바뀌어서 백탁 현상으로 인해서 자외선이 튕기 나가도록 만들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물리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이라는 거는 화학적으로 흡수를 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흡수를 해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열이 좀 나죠, 그죠? 우리가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화학적인 그러한 것들인데요. 어떻든 자외선 유기자차를 사용했는 이러한 흡수제에 해당되거나 또는 염색제, 계면활성제 이러한 것들은 화학적인 유효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유효성이라고 하면 미생물에서 우리가 갖고 왔는 그러한 원료들, 기능성 물질들로 우리가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 때
우리가 생물학적 유효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미적인 거는 메이크업 색조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뭐 심리적인 거는 콧구멍으로 냄새를 맡아야지 뭐 심리적인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심리적인 거는 냄새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뭐 대충 읽어도 여러분들 맞추시겠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그 광고를 할 때 보면은요, 뭐 보습 기능이 있다, 뭐 수령 기능이 있다, 뭐 이런 광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유효성 평가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내가 이러한 화장품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광고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광고를 안 해도 솔직히 뭐 빨간 립스틱 그러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네, 그런 것들은 뭐 발라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건 별도로 테스트를 하진 않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미적 유효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안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더 길게 나가면 여러분들 너무 헷갈리실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화장품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너무 많이 진도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우는데 상당히 좀 곤란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나가는 것도 괜찮겠죠? 여러분들 의견 어떠세요? 지금 11시라서 더 하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제 얼굴도 지금 안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를 연결해서 여러분들하고 칠판을 보면서 똑바로 사실은 수업을 하고 싶었는데 이 카메라를 이거랑 연결하는 방법을 제가 모르겠어요. 누구를 다시 또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은 다 해놨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네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형태로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매번 내면 뿔따고 나실 테니까 오늘은 숙제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앞에 지나가는 첫 번째 숙제와 두 번째 숙제는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숙제 부분에서도 거의가 시험 문제 계속 출제가 됐었죠. 그죠? 우리가 시험 문제에 보면 문제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1단원에 4단원까지 왔다 갔다 그러면서 정신 못 차리도록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숙제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의 지식이라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 교재를 새로 사야 되나요? 뭐 저한테 이렇게 뭐 질문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나이 어리신 분들은 뭐 열심히 적을 수 있죠, 그죠? 나이 어리신 분들은 그냥 옛날 책으로 하실 수 있으면 하셔요. 근데 이 출판사마다 책들이 출판되어 있는 내용이나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달라요. 지금 제 강의 들으시면서 다른 출판사 교재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책 내용에서 보면 화장품 법이 사실 그 1년의 기간 동안 굉장히 여러 번 바뀝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22년도 책 내면서 예전 고시가 됐을 때 그때 그냥 바꿔가지고 책을 빨리 냈었죠. 그죠? 그런데 법령이라고 하는 거는 1년에 몇 번씩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야지만 돼요. 그래서 구매했는 지가 좀 1년 이상 지났으면 사실 새로 구매하는 게 여러분들 공부하시기에 조금 편하세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조금씩 용어가 바뀐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제 책 기준으로 해서 바뀐 내용을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카페에다가 올려놓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크게 바뀐 것만 제가 올려놨고 중간중간에 이제 몇 줄씩 바뀌거나 용어 바뀐 거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못 적었어요. 그 부분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것들을 앞쪽으로 제가 보낸 것도 있고 앞에 있는 거를 뒤로 보내서 편집이 약간 바뀐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나는 21년도 걸로 할래라고 하면 그 제 인강을 그냥 보시고 수정하시거나 적거나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추가되는 내용에서 가장 많은 거는
뭐 중간에 제가 뭐 중간중간에 조금씩 삽입한 것도 있지만 전체 법령에서 많이 바뀐 거라고 하면 우리가 리필 매장이라는 제로 웨스트 샵 때문에 생겼는 리필 매장에 관련된 안전관리 기준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우리가 그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의 그 결격 사유 그리고 손 발톱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적으려고 하면 열심히 아주 적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책값이 너무 아까워요.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적으시거나 아니면 인강을 그냥 열심히 그냥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우 도저히 뭐 적는 거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새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책을 수도 없이 출판사마다 다 샀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책 수집 그만하고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뭐 내 책 사가지고 뭐 딱지 칠 것도 아니고 책 사갖고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합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꼭 사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기출문제집이에요. 기출문제집은 사실 유형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연습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재출제되는 예가 굉장히 많죠. 물론 시중에 보면 저 말고도 기출문제집을 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좀 일부 보니까 제 거를 많이 보고 빼기신 분도 많고, 또 어떤 분은 보니까 터무니없이 막 만들어갖고 막 갖다 붙이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저 이거 보고 난다고 상당히 개고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든 싱크로율은 엄청 가까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시험 재수 삼수하신 분들이 아마 의견들이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5회차까지 다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기출문제집이 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존 인강은 카페에 보면은 무료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1강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1회 시험, 1회 특별 시험, 2회 시험까지는 제가 3회 시험까지 올렸나요? 아니 3개 올려놨죠. 3개까지는 인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쳤던 3회 시험하고 4회 시험은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금 출판이 된 건데 인강이 없습니다. 근데 찍을 생각도 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강을 해놓으니까 네 그거 책 한 권 내는데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요. 책은 안 보시고 인강만 보시는 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그거는 인강을 안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제가 해설서에 굉장히 많이 잘 적어놨어요. 잘 적어놨는데 그래도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이 올려주시면 제가 톡에서 뭐 영상으로 연결하든 아니면 그 음성으로 녹음하든 아니면은 글로 적어서 올리든 그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그냥 물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좀 급한 질문은 톡에서 하셔도 되고 급하지 않은 것들은 카페에 올리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 출판사 문제에 이제 저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타 출판사 문제집은 질문하셔도 제가 대답은 다 해드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출판사 그 저자들끼리 싸움은 붙이시면 안 되니까 제가 좀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사람이 누구나 문제를 실수로 낼 수도 있어요. 저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남의 문제집을 저한테 물어보실 때는 출판사명을 얘기 안 하시면 제가 타 출판사 거는 제가 풀어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출판사 이름까지 얘기하고 풀어달라고 하면 좀 이상한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못 풀어드려요. 그래서 출판사 이름 안 적고 이상한 문제 올려놓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책 수집 그만하시고 좀 이제 공부하는데 좀 정신 좀 바짝 차리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든 기출문제집은 구매하는 거는 제가 추천을 드려요. 기존에 지난번 같은 경우에 기출문제집 굉장히 빠르게 지금 품절이 돼버렸었죠. 그죠? 아마 지금 이제 시험이 임박해져 가면 다들 이제 뭐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 지금 시험 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다 보니까 지금 안일하게 지금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재수생, 삼수생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적어도 지금 합격 수기를 보시면은 저희 카페가 합격 수기 제일 많은 거 아시나요? 그 합격 수기를 보시면
그 대부분 3번 이상 봤습니다. 책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부할 때는 이해하는 형태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 인강을 들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 생방을 자꾸 들으라고 하는 이유도 제가 좀 인강보다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생방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강에서 사실 아무리 재미있게 제가 설명하려고 사투리까지 넣어서 설명한다고 해도 반복적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조금 불편해요. 그게 이제 영상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자체를 외우실 때 무조건 이해하는 정도, 그리고 외워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표시하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전체적으로. 왜? 화장품법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다 본 뒤에 두 번째 넘어왔을 때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외워야 되는지 체킹했는 부분만 두 번째 돌아왔을 때 외우셔야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일주일 전 되면은 그때는 내가 외우라고 표시했는데 못 외웠던 숫자들, 우리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보면 숫자들 나오거든요. 그것도 또 다 외우면 또 바보죠, 그죠? 내가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깬또로 그냥 몇 개만 외워도 객관식에서는 다 골라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외워주시면 되고요. 제 교재에서 보면 그 암기 노트라고 별도로 있었죠. 그죠? 암기 족보라고. 그래서 시험 치러 가시는 분들이 암기 족보를 그거 하나만 들고 가신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 마지막 3단계까지 오면 사실 그 책에 있는 내용밖에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거의 다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외웠거나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치러 갈 때 그 족보만 들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마지막 일주일 전까지는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면 혼자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 화장품 법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은 사실 으쌰으쌰 하면서 잘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톡에 모아놓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많이 친해야지만 서로 정보도 많이 주고받아요. 기존에 앞분기에 공부하신 분들은 암기 족보도 이제 제가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수강생들이 제공하는 게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그분들이 암기 랩송을 엄청나게 쏟아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외워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 단어나 숫자 이런 것들을 쉽게 외울 수 있는 그런 암기 랩송이 우리 카페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주고받고 하고 서로 소통을 하려면 톡에서도 대화를 어느 정도 좀 하셔야 되고, 카페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글을 적으면 좀 호응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료 강의 해주는 게, 저 꼴란 이거 책 팔아봤자 솔직히 얼마나 겠어요, 그죠? 네,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것을 봤는데, 저 강의하면 상당히 비싼 사람이거든요. 아마 무료 강의가 이번 분기까지만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강의료가 상당히 비싼 사람이라서 네, 좀 비싸게 굴고 싶네요. 그래서 다음 분기부터는 제가 좀 유료 강의로 돌아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많이 좀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아무리 뭐 전체 합격생 중에서 뭐 50% 이상 저한테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도 저는 솔직히 별로 성에 차진 않아요. 뭐 그 합격생 다 합해봤자 뭐 몇 명 됩니까, 그죠? 뭐 전체 합격자 수가 사실 뭐 전국적으로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5회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 카페에 있는 회원들 거의 한 70~80%가 거의 다 합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3회차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 수준을 보면 얼마든지 거의 한 70~80%가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3회차가 굉장히 어려웠는데도 전국 합격자 수의 거의 한 반 이상이 저희 카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는 무조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5회차에는 여러분들 다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이에요. 늦은 밤까지 듣는다고 고생하셨고요. 하루 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걸 좀 힘들어 하셔가지고요. 퀴즈는 항상 수업 끝나고 이틀 뒤로 제가 미룰게요. 이틀 뒤로 미룰 테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퀴즈를 할 때는 제가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좀 부지런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한 것들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 번씩 볼 때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이런 체킹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빠이빠이. 카페에 댓글 좀 달고 좀 글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